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7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최근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성범죄와 성매매 현장 실태와 대응 방안, 노년기 성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완수 교수님을 시민경찰TV 스튜디오로 초청하여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시민경찰TV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뵌 것 같으네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작년 10월에 그 세 번째 방송 불법 촬영과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프로에 또 이제 출연하셨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교수님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우리 시민경찰TV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시민경찰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최근 그 노인들에 의한 성폭행이라든지 그 성매매 등이 그 사회 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 언론을 혹시 보셨나요? 예, 뭐 늘 주변에서 듣고 있고 또 노인들이 늘어나는 우리 이 사회 인구에서 많은 또 사회 문제로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고 대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그 지난 4월 27일 그 노인 83세 그 A씨가 경기도 내 그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그 B양에게 예쁘다는 말을 건넨 뒤에 자신의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그 70대 그 외할아버지가 친외손녀를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10년간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폭행해서 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또 뽀뽀도 하고 또 이제 또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성추행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사례처럼 노인들에 의한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또 성추행이 이렇게 사회 문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흔히 비일비재 볼 수 있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쁘다고 엉덩이를 만져주면서 손수 같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뭐 성폭행한 그런 사실들은 뭐 흔히 우리가 볼 때 노인분들은 손수 같아서 또 뭐 우리 뭐 친한 주변에 예쁜 이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예쁘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그렇죠. 이렇게 할 저희들 수 있을 것 자랐을 때는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했었죠. 이제 예, 그런 일들도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두 번째 사례가 외손녀를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10년간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야 이렇게 또 알게 됐다는 거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노인들에 의한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 지금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노인들의 이제 성인식, 성태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사회 인식 안에서 그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현장에 이제서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어떤 손녀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어린 아이들 그런 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라든지 이제 성폭행이라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성폭력의 개념이 어떤 아이들도 인권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범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합의 또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아니 내가 이렇게 이뻐하고 또 손주 같고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이런 뭐 인식에 여태까지 있어서 내려온 인식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성폭력 상담소도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혹시 그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성폭행한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할머니가 또 이제 또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성추행한 것이라도 혹시 뭐 이렇게 경험한 건 있으시나요? 이제 얼마 전에 예. 이제 여성 노인이 예. 젊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 노인이 젊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어렵게 얘기한 할머니가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젊은 남성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일 때 정말 창피하고 이제 분하고 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이 나이에 네. 어떻게 젊은 남자랑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젊은 남자가 이렇게 노인네를 성폭력했다고 하면 믿어주는 사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또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또 성폭행 당하고도 누구한테 떳떳하게 신고도 못하고 또 이야기도 못 꺼내고는 그런 또 이제 또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노인 성 문제는 무엇이 이제 문제일까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사회에 또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3대 욕구잖아요. 예. 그렇다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성에 대한 욕구가 끓고 있다. 그러면 노인들은 그런 무성인 성욕구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죽기 직전까지 성에 대한 욕구는 뭐 끊임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노인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정년이 없다. 노인의 성도 정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혹시 이런 노인 성범죄를 이제 또 현장에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상담소도 또 이제 운영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혹시 있나요? 일단 노인분들이 이제 성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을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받은 세대가 아니고. 우리 이제 뭐 교수님도 이제 뭐 이렇게 지방 경찰청이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나가서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혹시 예, 현장에서 하신 지금 노인들 대상으로 강의 나간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에 그 양주에 있는 어느 그 노인정에서 거의 여성 할머니들이 많고 남성 할아버지가 3명밖에 안 됐던 네. 거의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더 할머니들이 많은 거 많고 아시죠? 할아버지들은 그만큼 이제 할아버지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성교육을 해달라고 갔는데 거기에 계신 3명의 할아버지들은 성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78세, 80세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성관계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근데 할머니들은 반대로 우리는 이제 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여성 노인들은 관심도 없고 또 폐경기 이후에 폐경기란 말보다는 완경기 이후에 성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한 사람이라고 관심이 생각할 좀 수 없어서 있을 그래.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기 직전까지도 예. 인간이 신이 주신 최고의 쾌락도
또 행복감인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제대로 된 성인식,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제 노인들에게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학교라든지 어떤 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걸 좀 앞으로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 좀 의무적인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제도 안에 노인분들에게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조금씩 들어가긴 해요. 노인복지관 아니면 교회에서 그 노인대학에 제가 몇 번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노인이나 젊음이나 관심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이 무슨 이제 뭐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젊은이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에 대해서 어떤 관계 교육 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침범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성폭력이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까 사례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력 그 피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처벌 수위가 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사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 83세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성폭행을 했는데 아마 치매 이렇게 또 판정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벌금형을 받고 이제 한 그런 어떤 범죄 경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번에 이런 일을 또 저질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폭력 특별법 안에 노인이라고 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뭐 이렇게 특별한 그 또 처벌을 뭐 약하게 주거나 또 뭐 봐주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습에 의해서 노인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원정주의 가볍게, 그러니까 노인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도 조금, 이제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좀 봐주는 그런 어떤 풍토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제가 보호관찰소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강의를 이제 거기에 이제 40시간 수강 명령이 떨어진 이제 대상자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20대부터 89시까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한 할아버지는 80대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멋쟁이 뭐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마음이 일주일 내내 40시간, 8시간씩 받는 거였어요. 자기는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치는 그 경기 보조원에게 너무 예쁘게 생겨서 친구하고 둘이 속삭였대요. 어우 좀 우리가 좋아하는 물이 많겠어. 뭐 괜찮아. 예뻐. 이런 얘기를 조용히 둘이 친구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기 보조원 캐디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캐디가 할아버지 사장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둘이 친구하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토득여주면서 아이 참아 우리 둘이 얘기한 거야. 우리 조그맣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어깨까지 토득여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 경기 보조원 캐디는 바로 이제 성추행까지 어깨 토득여준 수행까지 그리고 그 말한 거 성희롱 말까지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벌금을 400만 원 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40시간 수강 명령이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받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할아버지 그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멋쟁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육이 젊어서 있었으면 내 평생 이런 일 안 하고 여기 오지도 않았고 이런 교육이 없었다. 이제서 이런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성희롱이라든지 하셨어요.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의 어떤 그걸 잘 이제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또 이제 또 젊은 아가씨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뒤에서 그냥 친구하고 그냥 속삭인 말인데 들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대수롭지 않고 뭐 우리 둘이 한 얘기니까 차마 이거 어깨를 도둑여가고 그것까지 또 추가로 성추행까지 해서 그 보관소에서 오신 할아버지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당하셨네요. 우리 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아까 사례도 이제 있었지만 요즘 그 이제 그 이혼하는 가정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손자라든지 손주를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이제 그 양육하는 케어하고. 케어하는 네네. 그런 가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부모에 의해서 또 성추행이라든지 이제 성폭행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 방안도 혹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지금 우리는 이제 친족 성폭력은 밝혀지지 않고 예. 신고율이 그렇죠. 저조하겠죠. 예. 보호자가 성폭력을 했을 때 감히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이며 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회에서 이웃들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 그래서 저는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 뭐 얼마든지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또 뭐 의붓 아버지, 계모, 계부 가족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런 그 친족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비일비재 뭐 이렇게 뭐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를 좀 보살펴 주면서 어떤 조짐이 보이고 어떤 의심이 간다면 바로 격리를 시키든지 또 그 사회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대책이 있을 때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계를 보호받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족 성폭력이 또 이렇게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예, 오래 간다는 것이 또 단점일 수 있는데 예,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최근에는 그 노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그 성매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속칭은 이제 그 어떤 종묘공원이라든지 또 파고다공원 또 아니면은 이제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속칭 그 바카스 아줌마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40, 50대 중년 여성들까지도 그 성매매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 성매매가 네.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롭고 뭐 쓸쓸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올 수 있는 곳이 이제 파고다공원, 종묘공원 뭐 어떤 그런 또 어디 저희 뭐 동두천 저는 소유산에 가도 전에도 이제 예, 제가 바카스 거기 아줌마가 근무할 있다고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없어졌는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알아보니까 조금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어떤 그런 노인분들이 이제 그 외로움을 이제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15,000원, 20,000원에 뭐 내가 이 나이에 또 외롭고 쓸쓸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성욕구를 그렇게 풀 수 있다면 혹할 수 있는 거는 같아요. 또 노인으로서 그런 관계가 또 성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발기도 잘 안 될 것이고 성기능이 약화됐다고 보면 이제 본인들도 실험할 수 있고 또 내 파트너가 아닌 다른 데 생각했을 때 또 어떤 또 더 호기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성매매가 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노인들의 성매매 이루어지고 예, 있네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번에 우리 대한성악회에서도 노인들의 성매매 그거와 관련된 성병이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노인분들이 성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어디 의사한테 병원에 드러내놓고 치료받으러 다닐까요? 조금 이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제 꺼리고 스스로 이제 혼자 이렇게 한번 치료하려고 또 애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또 교육 또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 9월 24일 발효되면서 성을 사는 행위, 파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이건 무조건 다 처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건 불법인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돈 주고 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또 성을 상품화한다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교육의 이제 인식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초고령화 이제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노인들의 어떤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저도 이제 그 아마 2002년도인가요? 네네. 그 영화 이제 노인들 성을 주제는 죽어도 좋아한가 이제 한번 네. 그때 아마 시청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 영화 이제 줄거리 같은 거 혹시 그 영화는 어떻게 우리 저 노인들한테 어떤 노인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론화시킨 영화가 됐나요?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는 아주 전환점이 된 영화잖아요. 아, 그 영화가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노인들도 저렇게 젊은이들과 똑같이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저렇게 멋지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노인의 성 하면 치부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어떤 망측스럽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회인식 속에서 그 죽어도 좋아하는 아주 획기적인 노인의 성을 아주 다시 보는 그런 변화를 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렇게 노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모임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 이제 앞으로 2, 3년만 이렇게 지나더라도 노인과 20%가 이제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시는 곳이 솔직히 이제 노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로당 같은데 이제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뭐 복지관, 노인복지관에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늘 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 분들은 그래도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럼요. 그렇게 오시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더 많으니까. 예. 근데 복지관에서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외롭고 또 뭐 이제 사회에서 노인분들을 볼 수 있는 인식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노인하면은 노자는 인간이 아닌 노자를 쓰느냐 아니면 KN 노우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노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도 아니고 이제 쓸모가 없고 생산 능력이 떨어진 노인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회 경험도 많고 경륜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말 지금 65세를 노인으로 본다면 지금 65세가 저희가 볼 때는 청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좀 바꿔내야 될지 또 복지관에서 아니면 노인정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사회에 어떤 공론화 시킬 수 있으면서 공헌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예, 많이 노인분들도 이제 발굴해내지. 혹시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좀 창출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또 건전하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유일하게 그래도 사회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그래도 복지관 아니면 이제 노인정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속에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식을 이제 성태도나 바꿀 수 있는 성교육 플러스 또 뭐 성에 대한 올바른 또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노인기의 어떤 성적 갈등 해결 방안하고 또 이제 그 노년기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기의 어떤 건강하게 사는 방법 또 성도 마찬가지 예, 건강하게 또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방법들을 또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또 노인들의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또 이제 성매매 또 현장 어떤 사례 또 아니면 대응 방안 또 이제 노년기 성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 이렇게 유익한 그런 정보를 또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이란 과연 정말 노인일까요? 정말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바꿔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륜가 연륜가 경험이 풍부한 사회에 정말 움직이는 도서관인 그런 노인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사회의 인력으로 어떤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정말 이런 노인들의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도 줄여내고 또 그 외로움을 또 성적인 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런 성폭력이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지금까지 이제 한원수 교수님과 함께 노인들의 어떤 성폭행 또 성매매 현장 사례와 또 대응 방안, 노년기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 아주 그 유익한 또 정보를 또 주셨고 또 사례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시민경찰TV 또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이혜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태양은 바로 당신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노래는 바로 당신의 콧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붉은 노을은 바로 당신의 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풋풋한 과일은 바로 당신의 입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슴은 바로 당신의 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나무는 바로 당신의 어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들녘은 바로 당신의 가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바람은 바로 당신의 손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약속은 바로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바로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석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당신이 있어 언제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7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